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우리를 엄습할 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도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육하는 가축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축은 야생동물에 비해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훨씬 작습니다. 가축은 수의사가 돌보고 더 깨끗한 물과 사료를 먹기에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가축을 기르고 먹으면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방어장치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야생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우리는 항체 같은 방어장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대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자 야생동물이 인간의 마을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먹이를 잃은 북극곰이 동네에 와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이들과 인간이 뒤섞이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 파괴가 코로나19 같은 재앙의 원인이라는 학문적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숲을 파괴하면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 어떤 동물이 감소하고 어떤 동물이 급격히 증가하는가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재앙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파괴한 결과 기후재앙과 같은 무서운 미래가 한 발 한 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는 사진을 보면 공포감이 생깁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은 고사하고 기후이변으로 대한민국도 아프리카 못지않는 더위를 수년째 겪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곳곳을 강타합니다. 2021년 2월에는 따뜻한 미국 텍사스가 한파로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이 생선이나 가축을 통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합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뇌에 침투한 사진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뇌를 회부하면 미세먼지에 의해 파괴된 뇌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재앙으로 가고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재앙에는 눈을 감은 채 눈앞의 탐욕에만 헌신합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유일하게 탈퇴한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탐욕과 무지의 상징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행위는 유권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증명해주는 징표입니다. 그와 같은 정치인과 그와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어리석기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둡기에 미래의 인간의 이익은 설 자리도 없습니다. 장기적 이익을 원한다면 기후협약을 지키면서 길게 봐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채우고 기나긴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눈앞의 이익은 절제하고 기나긴 미래에도 이익을 이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재앙은 우리 후세가 맞이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생전에 겪는 재앙입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협약에 다시 돌아와서 지구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 공조를 시작했지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 개개인의 노력으로 기후이변, 환경 파괴 등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데 외로운 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한 정부만 노력해서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이변과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지구의 모든 국가가 합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미국에서 자살 직전 구출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죽음 직전에 모두 자살을 후회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형수는 교수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물 웅덩이를 애써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몇 분 뒤에 죽음을 앞두고도 물 웅덩이에 신발 젖는 곳조차 피하려고 하는데 막상 재앙이 닥쳤을 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소수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아주 소수만 제외하고는 재앙 앞에서 단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존재입니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1박 2일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또 보낼 수 있다면 보석과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제 질서가 재앙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 같지 않다면 개개인이 대비책을 찾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집에 식량을 비축하고 지하에 벙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용과 효과 면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개인적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학계의 연구도 미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답은 돌고 돌아 정부와 국제 질서로 규착됩니다. 재앙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이지도 않고 극소수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말만 할 뿐 인간은 막상 재앙 앞에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량을 비축하고 지하에 벙커를 구축하는 일은 부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개인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앙에 대비하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일입니다. 국민은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정치인을 투표해서 응징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재앙에 대해 정치인에게 강한 대비책을 요구하면 당선되고 싶은 욕심의 정치인은 움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트럼프 같은 미국이 횡포를 부려도 여러 나라가 합심하여 국제적인 재앙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고 하지만 정치가 밥 먹여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죽일 놈의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치에 혐오하지만 정치야말로 세상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의 긍정적 에너지를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현명한 국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국제그룹이 전두환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해체되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도 정치가 밥 먹여주나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회사 사장도 새 정부의 실세와 가까운 사람으로 바뀌자 간부진이 대폭 교체되는 와중에서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 노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실험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현실로 비추어 볼 때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 폐암 및 남녀 모두 암 중에서 사망률 1위였고 2030년에도 여전히 사망률 1위의 암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 폐질환 사망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수도권 연간 조기 사망자가 2만 명이고 폐질환자는 80만 명입니다. 목감기에 걸리면 몇 주 동안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는 저에게 이런 환자가 최근에 참 많이 증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는데 이화여대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상승하면 기형아 출산 확률은 16%,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 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합니다. 미세먼지는 뇌에 침투하여 치매를, 심장에 침투해서 심장 질환을, 심지어 안구 건조증까지 유발합니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경고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 어떤 영국 영화에서 한 학생이 졸업하면 한국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자 다른 학생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 가면 안 된다는 장면이 나와서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구나 실감했습니다. 각종 미세먼지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 최악입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곳은 수도권이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몇 년에 걸쳐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온통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부산, 경남 지역도 심각합니다. 수도권 전원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비록 도시 지역보다는 미세먼지가 낮지만 지방도 도쿄, 뉴욕, 파리보다는 훨씬 미세먼지가 높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마시는 먼지도 결국은 미세먼지로 오염된 먼지입니다. 피톤치드 냄새 때문에 깨끗한 공기라고 착각하지만 미세먼지가 피톤치드와 버무려진 나쁜 공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숲이 미세먼지를 정화한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와 전남인데 중국보다 먼 부산, 경남이 제주와 전남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높은 것을 봐도 중국 탓만을 할 일은 아닙니다. 도쿄는 악명 높은 공기오염 도시였지만 지금은 매우 쾌적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일본 공무원이 한국 공무원보다 결코 나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미세먼지, 기후이변, 환경 파괴 같은 재앙은 결코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기에 재앙이 닥쳐서 피눈물 나는 비극을 겪어야 겨우 대처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은 조금 더 일찍 깨어납니다. 어리석을수록 늦게 깨닫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단연코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 제일 높지만 전 세계에서도 선진국을 제치고 가장 높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 같은 자연재앙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답은 정치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정치적이 됩시다. 국민이 정치적일수록 정치는 정치인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의 리그가 됩니다. 2008년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2020년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기로 큰 정부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세상은 한때 작은 정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큰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를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경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으니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우리는 끔찍한 자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을 우리의 도구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용하다가 끔찍한 재앙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몸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우리가 있다는 영기적 인식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는 더러우니 부처님의 제자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많은 불자가 부처님의 영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불자의 삶은 유리될 수도 없고 유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출세간만을 따로 떼어내서 비추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출세간 전용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세간도 비칠 수 있는 지혜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